대한민국 사람이 홍콩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이유는 뭘까? 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쾌적한 아파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홍콩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콩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세계 1위였다. 홍콩 신계사이쿵구 전관오역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건폐율이 매우 높아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콩 신계콰이청구에 들어선 아파트 내부 모습 5평 정도 되는데 세탁기를 놓을 수 있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집은 일반 집의 2배 이상 가격에 팔린다. 저 집은 대한민국 원화로 최소 15억 원 정도 한다. 구룡반도에 있는 아파트 내부 모습. 보통 홍콩에 짓는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이다. 창문이 없어서 햇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단칸방이 대한민국 원화로 3억에서 4억 원을 호가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려 25층에서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이다. 심지어 한 평도 안 되는 아파트도 있다. 2016년 등장하여 홍콩 건설 박람회에서 상까지 받은 캡슐 아파트 한 평에도 못 미치는 2.2제곱미터짜리 집이다. 캡슐 호텔을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진짜로 분양까지 했다. 홍콩 섬 중서구 사인 푼역 앞에 들어서 있다. 1개월 월세를 받으며 월세는 5,100 홍콩 달러. 자외선 조명을 채택하고 있어서 죄다 방이 파란색이다. 같은 건물에 있는 일반 아파트는 24,500 홍콩 달러를 제시하고 있어서 1/5에 해당한다. 분양할 때 1분도 안 되어서 매진됐다. 홍콩의 부동산 가격 문제는 심각하다. 높은 인구 밀도뿐만 아니라 홍콩 경제 구조가 높은 부동산 가격에 일조한다. 똑같이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이웃 마카오는 홍콩에 비해 부동산 문제가 숨통이 트이는 편으로 집도 마카오가 더 널찍하고 실내 공간 자체가 마카오가 더 넓으며 홍콩 섬 면적보다 좁은 싱가포르 역시 부동산 문제가 없으며 정부가 HBD로 집을 공급해준다. 홍콩 부동산 문제는 영국령 홍콩 초기부터 있었던 고질적 문제이다. 홍콩에서는 집안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으면 같은 면적의 집 대비 세탁 공간 있는 집의 가격이 2배로 뛰고 집안에 화장실이 생겨나면 10배 이상 비싸진다. 거기에 홍콩은 주차장도 별도로 매매하는데 구매한 위치에 등기가 따로 설정되고 해당 위치에만 주차를 해야 한다. 심지어 주차장 한 칸이 11억 원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 집값은 일본의 도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중국 대륙 상하이는 물론 더 면적 좁은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비싸며 집도 대체로 낮고 좁아 터지기로 악명 높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라는 지표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서울이 5.9배, 영국의 런던이 8.5배, 캐나다의 밴쿠버는 10.6배, 미국의 뉴욕은 6.1배인데 홍콩은 17.8배이다. 이는 집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취직해서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집을 사기까지 서울은 5.9년, 뉴욕은 6.1년인데 홍콩은 17.8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부동산 관련 국제 지표를 비교해보면 모나코 같은 미니 도시가 아닌 이상 전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홍콩의 콩알 만한 집에서도 월세가 300에서 500이 나온다. 집값이 세계 정상급이라 건물 한 채도 아니고 아파트 한 가구가 1,000억 원도 나오는 곳이 홍콩이다. 이렇게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 대륙과의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중국 대륙 홍콩 간 국경인 로우역에는 매일 아침마다 헬게이트가 오픈한다. 주로 성수입 등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동철선은 아침마다 가축 수송이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화 때문이다. 배후 지역인 슌기 지구까지 합쳐도 홍콩의 면적이 넉넉지 않은 데다 그 중에서도 홍콩의 개발은 오랫동안 좁디 좁은 구룡반도와 홍콩 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곳에 인구 수백만의 국제도시가 들어섰으니 부동산 가격이 낮을 리가 없다. 구룡반도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5,000명으로 서울 15의 거의 3배에 가깝다. 이곳이 홍콩 중심지라 순수 주거지구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체감 인구 밀도는 훨씬 높아진다. 홍콩 섬의 인구 밀도는 일단 통계상으로는 낮은데 홍콩 섬에 산이 많아 미개발지가 많아 그런 것이지 개발된 곳의 인구 밀도는 매우 높다.
1998년 홍콩 반환 후 신계 지구를 개발하면서 인구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지만 워낙에 홍콩의 인구 집중화가 극심하다 보니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홍콩 정부 차원에서 집값을 내리려고 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 저가 아파트를 공급해 놓기도 했다만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 외환 위기와 겹쳐서 집값이 대폭락해서 홍콩의 집값이 싸져버리자 집주인들이 대규모로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홍콩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부양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2002년부터 저가 아파트의 공급을 중단했고 이후로는 더 이상 집을 싸게 구입하지 못하는 무주택자의 수요에 중국의 투기 자본까지 밀려오면서 말 그대로 집값이 미쳐 날뛰고 말았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홍콩 집값은 4배 이상 뛰었지만 그에 비례해서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당연히 전세는 없다. 홍콩의 집들이 죄다 거대한 젓가락 같은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이한 모습이지만 거주민들은 죽을 맛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어가 나와 다른 나라들은 재택근무가 대세임에도 홍콩은 집이 집 같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도 많았다. 대신에 사무실 입구에 열 감지기 등이 설치되는 등 보안책은 있긴 하다. 공공임대주택 시스템은 잘 정비된 편이라 홍콩 주민들의 30%가량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며 이런 아파트는 집세가 싼 편이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배정받기만 하면 금전적인 면에서 나름대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임대주택도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8평, 13평 혹은 18평이 일반적이므로 좁은 것은 마찬가지이고 신청한 뒤에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기 일쑤인데다가 2005년의 정책이 노년층 우선 배정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청년층이 공공주택을 받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되었다. 결국 이로 인한 불만이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과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2019년 시위로 호된 홍역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부동산 신대책들이 나왔다. 민간주택 임대료 상한제 같은 정책이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제때 배정받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는 괜찮은 집을 구하기 힘든 건 물론이고 비싼 월세로 저축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홍콩인 청년들은 임대주택을 배정받기 전에는 캥거루족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다. 그리고 돈이고 뭐고 없는 계층이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후진국에서 온 난민이나 이민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쪽방촌에 거주하는데 쪽방촌은 그야말로 악명이 높아서 화장실이나 주방을 공용으로 쓰는 집도 월세비가 상당하다. 중국 대륙의 노동자들도 이런 쪽방촌에 무려 4인 가족을 데려와 산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으로 아이러니하게 세탁방이 활성화되고 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느냐면 홍콩에선 서민의 주거 방식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닭장방으로 사람 1명 들어갈 정도로 작은 케이지다.